관심 많은 도마. 네, 오늘은 이제 2022년에 있었던 하락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계속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하락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2022년 하락장이 생각보다 엄청 컸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원이 이때가 고점이었고 이게 요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한 1년 정도 횡보하다가 이렇게 최근 뭐 2년 동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정말 패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왜 빠졌냐를 보면 첫 번째가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제 기억나는 게 러시아 루블화 같이 엄청 떨어지고 전쟁 날에 주식시장도 엄청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전쟁 터지니까 이제 저점이다 이러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1년 내내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전쟁 났을 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사실상 고점에 들어간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2022년 1년 내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뭐였냐면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잖아요. 근데 2020년에 터진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엄청 찍어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뿌려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2022년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던 게 아니라 2021년, 2022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점심 한 끼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넘게 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물가가 오른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우리는 이제 빅스텝,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있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니까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러면서 대놓고 금리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7번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는데 정말 연말에는 거의 5% 가까이 올랐으니까 진짜 장난 아닌 거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금리는 돈의 값이잖아요. 돈을 빌릴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금액이 엄청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시장도 위축되고 소비 시장도 위축되니까 물가는 잡히겠지만 주식 시장은 진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연말에 나온 기사를 보면 뉴욕 증시가 2008년 이후에 최악의 해였다. 이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악이라는 얘기는 정말 거의 뭐 14년, 15년 만에 최악이라는 얘기고 나스닥이 33%가 폭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S&P 500도 19%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나온 기사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뭐 최악의 해다.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나스닥과 결별할 때다. 그리고 뭐 테슬라 주가가 12월에만 36%가 빠졌다. 뭐 이렇게 개별주 관련된 최대 낙폭 소식도 많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빅테크들이 아주 그냥 곡소리가 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2022년 이렇게 올랐다가 2022년에 27%가 빠졌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29%, 구글 거의 40% 빠졌고요. 아마존 50%, 메타 같은 경우는 64% 이렇게 빠졌습니다. 진짜 엄청났어요. 왜냐면 앞에 이 2해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떨어진 게 더 체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빅테크 주가 2022년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렇게 메타 같은 경우는 이때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메타가 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되게 그 이상한 메타버스 막 포스터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약간 인터넷에서 밈처럼 됐어요.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2022년 하락장이 유독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빅테크들 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주식들도 엄청 빠졌어요. 이건 2022년 1년 동안의 통계가 아니라 전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느냐인데 주로는 이제 2021년이나 뭐 2020년 이런 고점들인데 지금 보면은 뭐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90%, AMD도 마이너스 60%, 최근에 이제 상패를 앞두고 있는 니콜라도 97%, 팔란티어 이것도 마이너스 84%.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뭐 조비항공도 마이너스 79%, 거의 80%가 빠졌죠. 인텔도 마이너스 60% 넘게 빠졌고요.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미국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밈 중에 이 상품 예금이라는 거다, 어떻게 원금이 보장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짤들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주식 어플을 지우는 게 그게 일종의 관례처럼 그렇게 되기도 할 만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썸네일들도 보면은 제가 이제 종종 참고하는 유튜버인데 소수몽키, 이분도 그때 이제 올리신 유튜브를 보면은 뭐 암흑기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걱정 섞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경제뉴스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 올해가 끝난 게 제일 좋은 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진짜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 부려라, 그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예.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공포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그때가 이제 2022년 딱 중간 지점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샀으면 지금 플러스 86%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더 극적이죠. 만약에 2022년 여름에 샀으면 지금 686%.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그때 샀으면은 325%. 나는 개별주 안 하고 그냥 인덱스 펀드를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샀으면 플러스 88%, S&P 500은 59%, 약 60% 정도.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는 참 사기가 어려웠던 게 맞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죠. 근데 무조건 공포에 샀으면 대박을 쳤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때 이제 한창 핫했던 게 리비안이랑 루시드 같은 미국 전기차 후발주자였거든요. 테슬라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저도 안타깝게도 이 중에 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참 아직도 마이너스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개별 주식들을 그때 좋은 것들을 사서 손실액 이상으로 메꾸긴 했는데, 이런 주식들이 진짜 지금 뭐 거의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죠. 마이너스 뭐 60% 가까이, 그리고 이거는 뭐 마이너스 80% 넘게 빠졌고, 그래서 꼭 공포에 사는 게 무조건 다 정답은 아니다 라는 그런 발레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미국 현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레딧이라고 약간 미국의 네이버 같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인사이트가 있는 글이다 싶어서 갖고 온 건데요. 이분들이 이제 2022년 이 하락장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 이거를 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그냥 인덱스 펀드의 자산 고정적으로 분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 삼가고 저축 잘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인덱스 펀드에다가 잘 넣어놔라. 그리고 하락장이 왔다고 해서 기존 계획을 바꾸지 말고 잘 유지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Investing is as simple as tying your shoes. 투자는 네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거다. 복잡하게 할 거 없다. 또 다른 사람이 밑에 댓글에다가 이 말에 공감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투자란 거는 원래 결실 맺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장이 왔을 때 그냥 꾸준히 소득이 나오는 직업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그리고 투자는 로또가 아니다. 단기간에 대박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2025년에 또 하락장이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꾸준한 소득을 가지고 인덱스 펀드 또는 아까 말씀드린 뭐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그런 우량 주식에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하락장이 만약에 온다면 개미로서는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어려운 내용을 다룬 건 아니고, 뭐 트럼프가 지금 관세나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거의 난동에 가까운 객기를 부리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뭐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혹은 빅테크 우량주든 그냥 멀리 보고 직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저축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투자하시고, 그러는 게 하락장이 온다면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항상 이제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혹시 이제 연금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혹은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 저는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노후 대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목회자분들 중에 좀 노후 대비를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 그럼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고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